융합사고력 문제 평균의 함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은행은 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000달러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총 국민의 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되겠죠. 전체의 소득을 국민의 수, 사람 수로 나눈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제지표입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는 뜻은 선진국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에 이어서 9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3만 1,000달러, 2018년에 그 지표인 3만 1,000달러를 우리나라 돈 원화로 환전을 해서 확인하면 약 3,300만 원이라고 해요. 1년 동안 1인당 평균 소득이 3,3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구 구성원 수로 생각해보면 1인 가구는 3,300만 원이면 2인 가구는 1년 연간 소득이 6,600만 원, 3인 가구는 9,900만 원, 그리고 평균적인 4인 가구일 때는 1억 3,2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우리 집 4인 가구여서 우리 집의 연간 소득은 이 정도예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 그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평균의 함정이라고 했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상위 1%, 즉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전체의 평균값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즉 이 3,300만 원이라는 이 평균값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소득을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가구 수, 평균값에 해당하는 국민소득을 번 가구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아주 많은 값의 소득을 얻은 소수의 국민들 때문에 평균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1인당 국민소득 3,300만 원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국민소득을 국민의 수로 나누는 값은 우리의 실제의 국민소득을, 1인당 국민소득을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두 학교의 평균값이 나와 있어요. 성적의 평균. 보면요. 남학생, A 학교는 남학생이 160명이고 여학생이 40명이어서 남학생들의 총 득점과 여학생들의 총 득점을 지금 계산을 해놨어요. 점수들, 각각의 모든 사람의 점수를 다 더한 값을 말합니다. 학교 B는 남학생이 더 적고 여학생이 더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각각의 득점을 구한 후에 성별로 평균을 따로따로 구해놨습니다. 성별로. 즉 9,600 나누기 160을 한 값이에요. 오른쪽 값도 40분의 3,000의 값을 계산한 거죠. 평균 점수를 구해놨더니 학교 A는 남학생이 60점, 여학생은 75점. 학교 B는 남학생은 55점, 여학생은 70명이에요. 보면 A가 더 잘하죠? 남학생끼리 비교했을 때. 또 여학생끼리 비교했을 때 여학생도 평균이 A가 학교가 더 좋아? 그러면 A 학교가 더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학교 B가 학교 A보다 성적이 더 좋은 거야 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이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B 학교가 더 잘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합계를 냈습니다.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점수도 다 더하고 사람 수도 다 더했어요. 사람 수를 다 더하고 나니 두 학교의 사람 수가 똑같이 200명으로 같죠? 그런데 총점은 학교 B가 더 높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전체 평균, 남학생, 여학생을 통합한 전체 평균은 B 학교가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에서는 전체 집단의 평균값과 부분의 평균값들 사이에 비교를 했을 때
그 관계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학에서는 이것을 심슨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들끼리, 부분 집합에서 평균을 서로 비교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지표 분기별 경제 상황을 비교할 때 작년 대비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모두 다 경제지표, 경제 상황이 더 좋아졌어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올해가 작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연간으로 봤을 때는 경제지표가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학교 A와 학교 B의 점수 평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원수들 사이에, 즉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수 사이에 큰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런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